러시아.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러시아 사람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다른 안내인을 따라갔어요. 그 다음은 아시아 사람이었죠. 그 사람의 여권을 본 심사관은 갑자기 웃었어요. 한국인이면 안심이지. 독일에 온 걸 환영해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냥 들여보내주었어요. 국적이 한국이라서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상파울루 국제공항에서 보안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알렉사 페레이라라고 해요. 오늘은 다른 공항들의 보안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독일에 출장 왔어요. 저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아침 일찍 도착했어요. 공항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한 줄로 서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줄을 서 있는 동안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직업으로 인한 습관이었죠. 앞에 서 있던 한 가족이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긴장한 표정으로 안내서를 꽉 쥐고 있는 한 학생,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는 피곤해 보이는 여행자의 모습까지 모두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여기저기서 여러 나라의 언어가 들려왔고 근처 카페에서 풍기는 신선한 커피 향이 활기찬 분위기를 더해주었어요. 이렇게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저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것 같았어요. 비록 우리가 모두 외국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이지만 말이에요. 그러던 중 제 시선이 옆에 서 있는 두 남성에게로 향했어요. 그중 한 분은 키가 크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 러시아인 분이었어요. 그는 강한 인상을 주었고 한 손에 여러 장의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가 서류를 계속 확인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보았어요. 마치 큰 도전에 대비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옆에는 조용하게 서 있는 또 다른 남성 한 분이 있었어요. 그는 아시아인으로 보였어요. 평범한 모습이었죠. 저는 시계를 한번 쳐다보며 시간이 꽤 걸리겠다는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저는 심사관들이 각 여행자와 대화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먼저 제가 눈여겨봤던 키 큰 러시아인을 보았어요. 그는 한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심사대로 걸어 들어갔어요. 저는 그가 유창하게 독일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분명했고 심사관의 질문들에 최선을 다해 답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심사관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어요.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심사관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점점 엄격한 어조로 말하는 것을 보았어요. 심사관이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분명했어요. 몇 분간 혼란과 추가 질문이 오간 후 한 도우미 분께서 다가와 그를 부드럽게 데리고 갔어요. 결국 따로 불려간 후 이제 아시아인 분의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그가 차분하게 여권을 건네는 모습을 집중해서 지켜보았어요. 순간 심사관의 얼굴이 무표정에서 아주 친근한 미소로 바뀌었어요. 심사관은 그 사람의 여권을 스캔한 후 미소를 지으며 처음 들어보는 언어로 인사까지 해주었어요. 저는 그 따뜻한 변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맞이하는 듯한 분위기였고 말투 또한 친근하고 온기가 넘쳤어요. 얼굴에 보이는 미소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래서 더욱 궁금했어요. 방금 전 러시아인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대조되어 보였기 때문이었죠. 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애썼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이내 둘의 대화는 마무리되는 듯 했어요. 그 후 아시아인은 심사대를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멈추더니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어 심사관께 주었어요. 저는 그 봉투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어요. 심사관은 봉투를 받고 잠시 살펴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며 다시 한번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에 더욱 궁금증이 커져갔어요. 저 봉투는 뭐지? 정말 친한 친구인 건가? 그 순간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그는 떠났고 아쉬운 마음에 그의 뒷모습을 계속 보다 제 차례에 심사관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아까 웃으며 보내준 아시아인을 기억하시나요?
여권을 보자마자 웃으시면서 대화하고 보내주는 걸 보았어요.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었나요? 그러자 심사관이 말했어요. 그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는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특별하죠. 그와 같은 나라의 여권을 가지면 호감부터 보일 수밖에 없어요. 특별한 나라거든요. 저는 그 말에 의구심이 들었어요. 특별한 나라. 어느 나라이기에 이렇게 신뢰감을 보이는 거지?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제 뒤로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전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죠. 여러 나라의 소리와 사람들의 다양한 감정이 어우러진 가운데 오늘 공항에서의 이 기이한 순간이 제가 가진 생각에 변화를 줄 사건인 줄은 상상도 못한 채 걸어갔어요. 저는 바쁜 심사구역을 떠난 후 아까 일어난 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다시 일어났어요. 아시아인 분을 심사대에서 따뜻하게 상대하는 모습이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았고 심사관의 따뜻한 환영 인사의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저는 그 아시아인이 갔던 출구 방향이 제가 가는 방향과 같다는 걸 생각하고 조금 빨리 걸어가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혹시 아직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과 찾게 된다면 꼭 물어보겠다는 마음을 가진 채로요. 그러다 저 앞쪽에서 그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조금 떨어져서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 후 작은 휴식 공간 근처에서 그가 쉴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긴장하며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사람인 알렉사 페레이라고 해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을 걸었어요. 그러자 그는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 건가요? 그의 인사에 저는 궁금증 하나를 해결했어요. 그가 한국인이라는 것이죠. 그의 말에 저는 입을 열었고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준혁 씨, 당신이 심사 받기 전에 러시아인 분께서는 심사가 엄격했는데 그 직후 당신의 여권을 보더니 바로 분위기가 확 바뀌는 모습이 너무 궁금해서요. 곤란하지 않으면 방금 심사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그러자 그는 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아, 별일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왔고 일 관련 프로젝트로 독일에 오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의 말은 명확하고 간단했어요. 그렇게 저는 두 번째 궁금한 것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까 심사대에서 떠나기 전 심사관에게 주었던 봉투는 무엇이었나요? 그는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말했어요. 봉투는 심사관님에게 힘내라고 준 간식이었어요. 한국의 초코파이라고 제가 즐겨 먹는 거라 가방에 몇 개씩 가지고 다니거든요. 저는 그의 말에 이해하기 힘든 점을 느끼고 물어봤어요. 그럼 심사관과 친구가 아닌 건가요? 제 질문에 그가 웃었어요. 네. 오늘 처음 보는 걸요. 저는 그 말에 다시 물어봤어요. 왜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초코파이라는 간식을 그냥 무료로 주는 건가요? 그러자 준혁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단지 그에게 감사함도 담겨 있었고 일을 하면서 힘들 때 간식을 먹고 힘내기를 바래서 준 거죠. 그러면서 준혁 씨는 이어서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친한 사람에게도 작은 간식을 주기도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어도 힘들어 보이면 힘내라는 마음에 주기도 하고 조금의 도움을 받아도 고맙다는 말과 함께 주기도 해요. 말로 마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 더 이 마음을 깊게 전달하고 싶어서 아무리 작은 거라도 주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준혁 씨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에게도 저렇게 표현을 하다니. 한국은 정이 많은 나라인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준혁 씨는 이어서 말했어요. 아무리 작은 선물 하나여도 신뢰를 쌓는데 큰 역할을 해요. 저는 그 말에 정말 놀랐어요. 초코파이 같은 단순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니요. 정말요? 작은 선물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 준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그렇답니다.
조금의 친절을 보이면 사람들은 존중받고 소중하다고 느끼게 돼요. 말을 하기 전부터 이미 신뢰를 쌓을 수 있죠. 그 말을 들으면서 브라질에서는 보통 작은 친절 행위를 크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문화로 다가왔어요. 듣다 보니 저의 한국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의 나라, 분주한 도시의 나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이미지 너머에 훨씬 더 깊은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많이 아끼고 함께 나누며 돕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치 초코파이를 건네는 작은 행동이 우정과 신뢰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처럼 말이에요. 준혁 씨는 혼란스러워하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저희는 작은 친절이 강한 유대감을 만든다고 믿어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쓰면 그 사람도 받은 마음에 보답을 해요. 이건 저희 한국 문화의 일부이며 저희가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그 목소리는 차분하고 진솔했어요. 저는 준혁 씨가 한국에 대해 말할 때 눈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준혁 씨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럼 준혁 씨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자 그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바쁜 세상 속에서도 서로를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큰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을 넘어서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 관한 문제예요. 그 말은 마치 부드러운 교훈처럼 다가왔고 저는 중요한 무언가를 배우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준혁 씨를 바라보며 존경과 감탄을 느꼈어요. 저는 그의 삶의 방식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과 그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또한 한국을 온전히 따뜻함과 신뢰, 진정한 배려가 가득한 나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또한 우리의 대화는 저에게 많은 흥분과 호기심을 남겼어요. 저는 준혁 씨께 처음 보는 저를 의심하지 않고 대화를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헤어진 후 저는 준혁 씨와의 대화를 상기시켰어요. 저는 단순히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이며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나라로 생각했어요. 빠르게 나아가는 만큼 사람들 간의 정이 없고 냉혹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준혁 씨가 심사관에게 내민 따뜻한 마음을 보면서 한국은 친절과 신뢰의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또 한국의 문화에 어떤 놀라운 것들을 알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며칠 후 저는 프랑크푸르트 중심에 있는 작지만 바쁜 세미나실에 앉아 있었어요. 세미나는 공항 보안 기술에 관한 내용이었고 방 안에는 엔지니어와 공항 관리자들 그리고 호기심 많은 학생들이 가득했어요. 조명이 밝게 켜져 있었고 큰 프로젝터로 벽에 공항의 사진들과 보안과 관련한 자료에 다채로운 슬라이드가 비춰졌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고 지금부터 배울 내용에 대해 기대와 약간의 긴장감이 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그러다가 놀랍게도 이준혁 씨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그가 단순히 줄 서 있거나 저와 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대에 있었어요. 무대는 간단한 책상, 마이크, 그리고 그 뒤에 큰 스크린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저는 준혁 씨가 마이크를 조정하고 청중들에게 미소 지으는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어요. 그의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가 모두를 편안하게 해주었고 청중들의 얼굴에는 존경의 눈빛이 가득한 것이 보였어요. 준혁 씨는 한국 공항의 보안 시스템 성과에 대해 명확하게 말해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고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이 기술 분야에서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한국의 공항 관리자들과 엔지니어들이 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말은 단순히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결단력 있게 도전하며 혁신하는 정신이 넘치는 나라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주었어요. 이준혁 씨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한국은 그 모든 기술 뒤에 깊은 친절, 팀워크, 그리고 성실함이 깔려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세미나실은 준혁 씨의 말과 누군가가 노트에 가끔씩 적는 소리 외에는 고요했어요. 저는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제 노트에 적어두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사람들이 서서히 자리를 떠나기 시작할 때 저는 무대 근처에 머물렀어요. 준혁 씨께 다시 봐서 기쁘다는 인사와 자신의 일과 아이디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준혁 씨와 마주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보게 될 줄 몰랐어요. 준혁 씨도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들어오면서 알렉사 씨를 발견하고 놀라고 같은 분야의 사람이었다는 부분에서 더 놀랐어요. 저희는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저는 아까의 발표를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준혁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제 질문 하나하나에 차분히 답변해 주었어요. 저도 모든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저는 세미나를 마치고 나서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밝은 미래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어요. 그렇게 한국에 대한 느낌을 말하며 준혁 씨에게 한국이 너무 궁금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다가 준혁 씨가 잠시 멈추더니 눈동자가 반짝이며 뜻밖의 말을 내놓았어요. 알렉사 씨, 혹시 기회가 되시면 꼭 한국에 와주세요. 제 나라를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요.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아름다운 도시들도 둘러보고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어요. 꼭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실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그 초대는 저에게 이 매력적인 나라를 직접 방문하고 싶게 만드는 강한 결심을 심어주었어요. 저는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대답했어요. 저는 정말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정말 기대돼요. 그러자 준혁 씨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완벽할 것 같아요. 저는 알렉사 씨께서 한국이 가진 옛 전통과 새로운 기술이 어우러진 모습을 정말 즐기실 거라고 믿어요. 한국에서는 역사와 현대의 성취를 똑같이 소중히 여긴답니다. 고궁, 북적이는 시장, 그리고 현대과학관까지 한 번에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의 말은 제 마음속에 생생한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마치 제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진 한국의 활기찬 도시, 맛있는 음식, 그리고 화려한 건물들이 즐비한 옛거리를 걸어다니며 동시에 로봇과 컴퓨터가 함께 작동하는 첨단 시설을 방문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 대조가 정말 신나고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저를 단순히 한국에 방문하라고 초대한 것이 아니라 한국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어보라고 초대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혁신, 친절, 그리고 강한 공동체 정신의 이야기를 말이죠. 저는 브라질에서의 제 일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제 업무에도 이 따뜻함과 배려를 조금 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서로에게서 배우고 싶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한국의 일상, 음식, 축제 등 다양한 질문을 했어요. 준혁 씨는 모든 질문에 명료하게 답해 주었어요. 저는 대화를 마치고 그 자리를 떠나면서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초대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진심 어린 환영이었어요. 이제 저는 그 세계의 한 부분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몇 주 후, 저는 한국의 수도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이제까지 듣기만 했던 나라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어요. 그렇게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 공항에서 저는 준혁 씨를 만났어요. 그는 큰 미소와 함께 두 팔을 벌려 저를 반겨주었어요.
그 따뜻한 환영 덕분에 편안함을 느꼈어요. 알렉사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준혁 씨는 저를 데리고 도시 투어를 해주었어요. 저는 밝은 불빛과 분주한 거리가 가득한 세상에 발을 들였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높은 건물들, 다채로운 간판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먼저 한국의 고궁 중 한 곳을 방문했어요. 고궁에는 크고 아름다운 건물들이 있었고 기와 지붕과 평화로운 정원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저는 돌로 만들어진 길을 걸으며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을 느꼈어요. 옛 역사와 현대 생활이 한 곳에서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 다음에는 다채로운 가판대가 즐비한 북적이는 시장에 갔어요. 시장은 활기가 넘쳤고 상인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치며 상품을 소개하고 사람들이 웃으며 쇼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과일, 옷, 수공예품 등을 보았어요. 시장은 시끄럽고 에너지가 넘쳤어요. 시장의 사장님들은 제가 음식들을 신기하게 볼 때마다 한번 먹어보라며 권했고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놀랐어요. 옆에서 준혁 씨가 웃으면서 말해줬어요. 알렉사 씨가 음식들을 신기하게 구경하니 먹여보고 싶었나 봐요. 저는 그 말에 당황하며 물었어요. 사라고 권유하는 게 아니라 단지 먹여보고 싶어서요. 판매하는 음식인데 괜찮은 건가요? 준혁 씨는 제 질문에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한 적 있죠? 한국인들은 작은 것을 나누며 마음을 표현한다고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예요. 한국인의 정이죠. 저는 준혁 씨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인들이 정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이렇게 잘해주다니 놀라웠죠. 그렇게 시장에서 정을 느끼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새로운 맛의 조화가 입안에 퍼지며 저를 신나게 했어요. 심지어 매콤하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맛보기도 했어요. 매콤함에 조금 힘들어하니 준혁 씨가 웃으면서 물을 권했고 그 모습이 조금 얄밉기도 했어요. 그리고 준혁 씨는 김치 같은 전통 한국 요리와 쫄깃한 떡을 소개해줬어요. 매콤한 맛의 김치는 물론 부드럽고 쫀득한 떡까지 새로운 식감과 맛이었지만 계속 먹게 되는 맛이 신기했어요. 그렇게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한국식 바비큐를 맛본 것이었어요. 준혁 씨가 작은 식당으로 저를 안내해 주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중앙에 그릴 이 있는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얇게 썬 고기를 바로 테이블 위에서 구워 먹었어요.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 냄새와 다른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그곳은 정말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고기를 먹으며 나오는 반찬들의 한 끼 식사에 정성이 가득 담겨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또한 메인 음식을 제외하고 반찬들이 무료라는 것에 깜짝 놀랐죠. 메인 음식만 돈을 받는다고요? 어떻게 그렇죠? 그러자 준혁 씨는 설명해 줬어요. 한국에서 음식은 한국인의 정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도 보이는 부분이에요. 한국 문화에서 서비스는 전통적인 부분인데요. 봉사는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주고받는 문화적 관행이에요. 이 전통은 식당이 무료 반찬을 제공함으로 환대와 감사함을 보여주고 손님들과의 사이에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보여주는 방법이죠. 그 말에 마음 표현을 이렇게도 보여준다는 것에 놀랐어요. 한국인들은 음식에서도 사람을 배려하고 서로 나누며 함께 즐기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고 웃음을 선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머무는 동안 유명한 기술 박물관도 방문했어요. 그 박물관에는 한국의 발명품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한 흥미로운 전시물들이 가득했어요. 버튼을 누르면 불빛이 반짝이고 화면에 여러 정보가 나타나는 인터랙티브 전시도 있었어요. 모든 설명이 간단한 단어로 되어 있어서 어린 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한국이 옛 전통과 현대 기술을 어떻게 조화롭게 융합하는지 보면서 독특하고도 교육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행 내내 준혁 씨의 도움으로 많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어요. 현지 학생들과 함께 공원에서 축구를 하기도 했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누기도 했어요. 만나는 모든 분들이 친절하시고 한국의 문화를 보여주고 싶어 하셨어요. 어르신들은 사탕이나 간식들을 계속 주시기도 하셨죠. 한국에서는 서로를 정말 아끼고 배려한다는 것을 저는 직접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미소, 간단한 인사, 그리고 다정한 제스처가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어요. 여행의 마지막 즈음,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경험은 제 시야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인상적인 기술을 포함하여 따뜻한 마음과 친절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강한 공동체 정신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기념품도 많이 챙기고 사진도 수없이 찍으며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아름다운 추억들로 가득 채웠어요.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준혁 씨와 인사를 나눴어요. 알렉스 씨, 한국의 여행은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저는 그의 말에 환히 웃으며 답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절대 잊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준혁 씨와 저는 다음을 기약하며 악수하고 헤어졌어요. 그렇게 브라질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할 때 저는 제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한국의 아름다움을 고향 사람들에게도 꼭 나누겠다고요. 한국은 신비로운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보여준 친절과 신뢰가 사람들을 어디서든 하나로 이어준다는 사실을 이해했어요. 독일 공항에서 시작된 단순한 호기심이 평생도록 지속될 한국의 친절하고 혁신적인 정신에 대한 사랑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음에 꼭 다시 돌아오겠다는 다짐과 함께 저는 이 놀라운 여정의 추억들을 소중히 간직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고 느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